안녕하세요. 기억니은 디글리을 시즌2의 메인 진행과 편집을 맡은 DJ, MC, PD 전천후 대인이라고 합니다. 오랜 공백 없이 이렇게 시즌2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시즌2의 꿀재미와 함께 모든 디자인 요소를 빛내주실 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첫 타에서 잘리지 않고 다시 돌아온 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절대 안 잘려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시즌2의 첫 화를 듣고 이 녹음 현장 견학을 강력하게 어필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에 전전긍긍하며 기생하고 있는 지니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는 뭐 그냥 계속 일하고 네. 요새 계속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너무 아.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새벽 한 4-5시에 일어나니까 네네. 하루가 너무 길고 네. 좀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한 주 좀 힘들게 보냈습니다. 어쩐지 이제 저녁 타임에 뭔가 연락을 드리면은 답장이 잘 없더라고요. 한 그게 10시면 자요. 네, 거의 기절, 약간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죠. 어두워지면 자야죠. 그런 인생. 네, 그쵸. KBS 1 보다가 해지면 자는 인생. 9시 뉴스 끝나면 자는 인생. 가끔 뉴스도 스킵. 예. 뉴스도 일일 그쵸. 드라마 8시에 하고 그거 끝나면 바로 자는. 그렇죠. 그런 굿세어라 시스템. 금수나 이런 거 보고 이제 자야죠. 그런 거 시청률 높아요. 한 35%? 네, 그렇습니다. 네. 진이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일하고 네. 얼마 전까지 회식을 네. 월화 연달아 했어요. 이제 신입이죠, 신입. 좋은 회사네요. 네. 네. 회식- 회식에서 살아남느라 고생이 많았군요. 그쵸. 전전긍긍하면서 버티고. 네. 그래도 잘 살아남아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네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셋이 재미있는 토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니은 디글리을 시즌2 대주제는 연애죠. 네. 그중 오늘은 니은 차례. 과연 어떤 키워드일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키워드는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연애할 때 은근히 좀 걸리적거리는 요소잖아요, 나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들의 친구 카카오톡 샵 검색 사다리 게임을 통해 순서를 정해봤어요. 순서는 대인 제가 먼저 하고 후 토크는 이제 딘이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게스트분은 이제 본업이 있는지라 대본을 따로 이제 분량을 내어 준비하라고는 차마 못했고, 양심상. 예, 도중도중 궁금한 거 있으면 오디오만 안 물리게 센스껏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금 질문도 던지도록 할 테니까 그에 관한 생각들을 기탄 없이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먼저 준비한 거는 액면가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커플이 있습니다. 제가 대본을 준비하면서 링크를 하나 드렸을 텐데 이 영상에는 제가 바로 우측에 자료화면을 띄우도록 할게요. 그 맨 처음에 사진이 하나 나와요. 우측의 남자분은 007 시리즈의 6번째 제임스 본드 역을 맡은 다니엘 크레이그. 되게 약간 올드하게 약간 거의 할아버지 범주에 속하는 이제 외모로 나오고, 왼쪽의 여자분은 그의 아내 레이첼 와이즈인데요. 2011년 결혼한 다니엘 크레이그와 레이첼 와이즈는 결혼 7년 만에 아이를 낳았으며 다니엘 크레이그는 50세의 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제가 띄워드릴 사진을 보면 딱 다니엘 크레이그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했고 아내분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팍팍 오는데, 네. 요런 거 이제 모 포털 연예 기사에 딱 뜨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달려들어서 악플도 남기고, 우리 동년배들. 네, 다 남기고 이제 누가 잘했네 누가 나빴네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두 사람의 나이 차는 2살 차이라고 합니다. 2019년 현재 다니엘 크레이그가 51세, 네. 레이첼 와이즈는 49세라고 하네요. 그 남자분은 제 속도로 나이를 먹고 있는 거고, 옆에 레이첼 와이즈가 거의 뱀파이어급 동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네티즌들은 역시 최소 10살 차이 나는 줄 알았다. 아빠랑 딸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플인 거 같지 않나요? 아빠와 딸이요?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약간 부부간의 그 노화 속도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게 TV에도 보면은 왜 한번 아픔이 있어서 어떤 여성분이 이제 관리를 해서 황골탈퇴하면은 꼭 젊어지잖아요. 이렇게 네네. 운동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그래서 남편분이랑 같이 나란히 서면은 정말 아빠와 딸 같은 이 외관이 딱 비교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 같은데, 딱 할리우드 대표라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2살 차이밖에 안 났더라. 이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로 이제 나이 차이가 엄청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랑, 뭐 이런 기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쵸. 이런 거 대본을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은 스타 부부가 있어서 냉큼 대본에 실어봤습니다. 네, 이런 특이 케이스를 찾아주는 포스트쉐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네. 남녀 나이 차이 몇 살까지 괜찮은가. 몇 살까지 괜찮은가? 두 분 혹시 나이 나누기 2 더하기 7이라는 공식 들어보셨나요? 잠시만 제가 수포자라서 한번 계산해봐야 되는데 공대생 아니세요? 수학 일찍 포기했어요. 10년 전에 포기를 했는데 수학 포기하고도 공대 가능한 건가요? 어렵게 졸업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대학교는 되게 졸업에 되게 후해요. 얘가 사람만 있으면 주는 정도? 그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딘 나이에 이 공식을 하면 얼마나 되나요? 일단 나이를 나누면 대충 13.5인데 네. 13.5 더하기 7 20.5. 20.5. 네. 그러면은 D는 이제 밑으로 미니멈 만날 수 있는 연하가 20.5세인 거예요. 20살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 공식에 의하면. 이 공식이 근데 신빙성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흔히 이 공식을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연인을 만날 때 사용하는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물론 어떤 유래나 타당성이 밝혀진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가령 제가 연상인 경우에는 상대가 이제 22살 이상이 되겠고 네. 제가 연하인 경우에는 상대가 맥시멈 46세 여성분이 되겠죠. 왜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사랑에 국경도 없는데 나이가 그쵸, 나이 어디 따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 공식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하는데 이 공식을 발견한 글에도 나와 있지만 네. 제 생각에도 나이 차는 두 사람의 나이 구간대 따라 그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살에서 10살 차이가 우리 같은 2030한테는 클 수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살하고 60살하고 만나면 그냥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딘이 생각하는 네. 나이 위아래 맥시멈 마지노선? 네, 마지노선 얼마나 되나요? 저는 이건 사실 약간 많이 네. 생각하는 주제잖아요. 나이 차이는. 네,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답이 다른 거니까. 그쵸. 네. 저는 네. 그 기준이 있어요. 나랑 약간 우리 동년배들, 그러니까 같이 뭐 취미나 뭐 아니면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한 위아래로 3살? 위아래로. 그러니까 저는 3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2002년 월드컵을 네. 같은 시기에 같은 느낌으로 겪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자료 화면으로 보면 공감이 안 된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안 태어난 애들, 막 이런 애들 못 만나겠다는 거죠. 애초에 만나면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요즘 이제 아이돌들이 다 막 99년생 이렇더라고요. 공공도 있어요. 공공. 제가 89년생이거든요. 10살 차이가 넘게 이 정도면 이제 진짜 삼촌 팬이 된.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삼촌 팬 하면 신기하다. 저 나이에도 아이돌 덕질을 하네 이러고 되게 특이한 분으로 봤는데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딱 된 거예요. 그쵸. 그냥 삼촌 팬이 되는 나이. 그래서 되게 허망하다. 나이 금방 먹는구나. 진짜 시간 빨라요. 많이 웃으시네요. 진짜. 진이가 생각하는 위아래 마지노선 몇 살 차이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저는 일단 아래쪽으로는 네. 생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바뀔 그럴 수 수도 있어요. 있고 그럴 수도 맞아. 있고. 네. 시절에 따라. 맞아요. 네. 지금은 연하는 생각이 없다. 네. 네. 연하는 생각이 없고 네. 일단 위로 연상으로 플러스 10살까지 오. 네. 의외로. 이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 조언을 구할 일도 많고 음, 그리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또 생각이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이전까지는 연하는 2살 차이까지. 네, 제가 2살 차이. 2살 많은 정도. 그리고 위로는 한 4살? 5살. 네, 5살. 궁합도 안 붙는 그 나이. 차이. 근데 네. 확 바뀌었네요. 어떻게? 그쵸. 네. 역시 10살까지는. 사람 환경이 중요해요. 이 생각 다 자기가 맞아요. 어디 있느냐 따라 이렇게 딱 변하는 것 같아요. 저만 시기마다. 해도 예전에는 연상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요새는 그냥 연하도 조금 연상이 안 괜찮은 게 아니고 연하도 괜찮아졌다. 괜찮아요. 그렇죠. 플러스 교집합이 됐다. 교집합이죠. 차집합 말고. 네, 알겠습니다. 수포자에게 너무 큰 드립은 네. 네. 신뢰했네요. 아까 딘이 말씀하신 케이스가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일상적이고 소소한 추억에 대한 공유가 잘 되는 나이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맞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린 시절 봤던 만화가 이렇게 겹친다든지 네.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들었던 가요가 비슷하다든지. 구체적이다. 뭐 2005년에 그 SG 워너비랑 한창 소몰이 라인들이랑 막 그런 것들이 알지. 그러니까 몇 년도 하면 이 차트가 공감이 되는 나이. 같이 멜론 요 시대 차트가 공감이 되는 나이.
딱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카드캡터 체리나 천사소녀 네티를 지상파로 받느냐 투니버스에서 받느냐 요런 유튜브로 받느냐. 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소위 말해서 로봇 만화를 보는 척하면서 요정 만화를 많이 보고 컸거든요. 오, 의외다. 근데 우리 라인 때는 그랬어요. 남성성으로 대표되는 만화를 남자들이 봐야 됐지. 안 그러면 되게 놀림 당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학교 네. 가서는 저도 막 무슨 썬가드 봤다. 그러니까 그걸 안 본 건 아닌데 봤다고 하면서 집에 가면은 이제 천사소녀 네티랑 카드캡터 체리랑 뭐 리리카 SOS랑 마법기사 레이어스랑 뭐 이런 거 많이 웨딩 피치 안 보셨나요? 저는 웨딩 피치 진짜 그거랑 꼬마 마법사 레미 비바체. 이제 요즘 말로 이러다 말하면 시즌 3 애니메이션 갑니까? 근데 제가 네. 그 다른 방면으로는 또 그게 아닌데 웨딩 피치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 엄청 많거든요. 맞아. 그리고 그 네. 요술봉 꼭 중요하죠. 맞아요. 그렇죠. 네. 시계탑 살인 사건 아세요? 아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네. 방금 저희가 토크를 한 것만 봐도 네. 이렇게 공유할 거리가 겹치면 맞아요. 얘기할 거리가 무진장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얘기했는데 그건 자료 화면으로도 접하지 못했다. 이런 나이 차이면은 저는 사실상 만나기 되게 힘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공식을 알려주신 뉴스 페퍼민트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맥시멈 46세라 그랬잖아요. 네. 46세와 나는 접점이 뭐가 있을까? 46세. 한번 그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가요도 안 겹칠 것 같아요. 46세면은 잠깐만요. 몇 살? 띠를 돌고 그쵸. 띠를 돌고 한 이게 360도 돌고 180도 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거의 뭐 허리케인 거의 비너스인가요? 처돌인데요, 처돌이.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제가 얼마나 애기 같겠, 그러니까 그쵸. 남자로 안 보이겠죠.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겨도. 근데 항상 네. 이런 나이 이야기하면 네. 내가 20살 때 너는 몇 살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너무 그 차이가 커 보여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생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고학번 선배들이 네. 몇 년생이야 이러면 8, 9년생이라면 8, 9년에 사람이 태어났어? 뭐 이런 약간 홈커밍 데이 때도 졸업 선배들 오셔서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면은 네. 네,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연인으로는 잘 못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조사한 거는 남녀가 선호하는 나이 차. 이게 재밌겠다. 또 우리끼리 생각하는 거 말고 이제 기사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오늘도 등장합니다. 이제 킹온 정보회사. 그렇죠? 결혼 정보회사들이 요즘 많아요. 킹온 정보회사 바로연이 네. 작년 2018년 4월 미혼 남녀 회원 935명, 남자 468명, 여자 485명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 결혼 상대로 선호하는 나이 차이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25세 이상 미혼 남성 회원 설문 응답자 중 46.3%는 5살에서 6살 차이의 연하라고 응답했고 여성 회원의 49.2%는 3, 4살 차이의 연상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대체로 비슷한 숫자로 남자는 연하를, 여자는 연상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응답의 이유로는 남성의 경우 대부분 연하는 지켜주고 싶은 느낌이다. 여성은 기댈 수 있는 연상에게 마음이 간다고 했다네요. 해당 킹온 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모 팀장님은 이상적인 나이 차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연상연하 커플이 대세여서 연상연하 커플을 선호하는 비중이 작년보다 늘었다며 통계에서 확인한 팩트를 얘기한 후에 네. 하지만 성향 가치관이 맞는 연인을 만난다면 나이는 상관없을 것이라는 굉장히 원론적인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뻔해. 네. 이게 제가 축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축구계에서 이적 시장이 되면은 이렇게 간을 잘 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어느 선수 어디로 이적 가능성 이런 기사가 나오면 늘 매크로 답변을 합니다. 나와 가족은 지금 런던에서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이곳은 환상적인 클럽이며 팬들의 응원도 엄청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는 말. 하지만 미래는 모른다. 약간 이런 구도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얘기할 거 다 얘기해놓고서 하지만 나이는 중요치 않다. 약간 이거 같아. 열애설에 친한 오빠 동생 사이다. 맞아. 와 이런 느낌. 그래놓고 이렇게 사진 빼박하면은 맞아요. 그제서야 발전했다. 마음이 생겼다. 그 짧은 사이에 한 이틀 3일 됐는데 갑자기 연인 아니랬다가 막 부인했다가 갑자기 막 느낌 알죠. 네. 해서 여튼 팩트는 남성은 연하를, 여성은 연상을 원한다는 것이 주 의견이었다는 점이고 절대 정답은 아니니 이것에 관해서 막 그 마음이 불편한 걸 토로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접어두세요. 맞아요. 네. 킹원 정보회사 바로연 통계 고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걸 조사하다가 그 말 있잖아요. 그 4살 차이 궁합도 안 본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일단 4살 차이가 궁합도 안 볼 정도로 좋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걸로 음. 스브스 뉴스에서도 뭐 취재를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온 걸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곰곰을 생각을 해보니까 까마득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당장 연애나 결혼이 급하거나 필요해 보이는 당사자나 주변 지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들었죠. 아, 이건 되게 표면적인 수사다. 본질은 네가 지금 나이 뭐 이런 거 따질 때니 그런 거 제끼고 얼른 가라. 아, 그러니까 이게 속뜻인 거죠. 돌려서 말한 거예요. 네. 혹은 위아래로 4살이면 아까 킹온 정보회사의 통계에서도 얼추 부합하는 나이대의 범위잖아요. 맞아요. 해서 그런 표면적인 조건은 이미 안에 들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둘의 사랑이나 잘 키우렴 뭐 이런 의미지 않을까. 그러니까 돌려서 하는 면박 5월 격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이나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이 마음도 맞고 가치관도 맞고 배경이나 사는 모양새 등등이 얼추 맞는 사람들끼리 하게 되잖아요. 네. 물론 아니 커플도 있습니다. 거기서 남자 군대 2년 빼고 직장에서 뭐 자리 잡고 이제 연애라는 걸 좀 해볼까 하는 여유가 있을 때쯤 옆에 있는 이제 이성 직장인의 나이가 대략 요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상황들이 이 4살 차이 궁합도 안 본다는 말과 합쳐져서 되게 이렇게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통상적으로 그런 것인데 전에 내려오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으니까 너네 빨리 이렇게 연을 이뤄야 돼 이렇게 마치 공식처럼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토크는 여기까지. 네, 팀 바로 넘어가 주세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4살 차이가 궁합이 최고다. 과연 근거가 있을까? 이거 저도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는 일단 설문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거기 아닙니다. 선우의 부설 한국결혼문화연구소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남녀 무려 14,408명을 대상으로 결혼시 기피하는 연령을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가 공통적으로 4살 차이를 가장 기피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4살 차이는 괜찮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피를 안 하는 거죠.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베스트라기보다는 기피는 안 하는. 나배드? 나배드죠, 나배드. 근데 트위터 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정신 연령이 4살 낮기 때문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저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평생 애라고 약간 그런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도 애야 그러면. 그래서 맨날 아버지한테 큰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맞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남자가 정신 연령이 좀 어리니까 둘이 얼추 맞는 그 정신 수준이 될 때가 이제 이 말한 남자가 4살 위 약간 요렇게 암암리의 말들이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다 물려 있어 이렇게. 그렇죠. 맞아. 주변에 누나라든지 뭐 어머니라든지 뭐 할머니가 됐든지 그러니까 여성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나. 그리고 얼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맞는 것 네. 같아요. 맞아, 이렇게. 왜냐면 막 SNS에 그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 해가지고 막 토스터기에 포크 2개 놓고 전기 팡 터지고 막 이런 거. 사건 사고로. 네, 그런 장난과 모험심을 즐기는 게 한편으로는 어느 쪽에서 보면은 되게 정신 연령이 어려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정신 연령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손석한 전문의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발달의 차이가 있는 거는 남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의 차이일 뿐. 역시. 이것을 두고 뭐 아이 같다, 유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신 연령이 낮은 거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신 연령 속설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아무래도 여기서 중요한 건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옛말이 있어서 그럴듯하게 퍼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 옛말 빌런이 이렇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하나 박히면 약간 맞아요. 공식처럼 된다니까. 맞아. 그리고 그 공식에 맞는 근거를 막 만들어내. 이거 제가 더 좋아하죠. 이런 거 제가 네. 맞아. 뒷받침하는 거를 막 네. 말이 되게끔. 결과를 만들어서 과정을 이제 만드는. 네. 그리고 이게 한번 박히면은 주변에 되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상황마저도 그래 이것 때문이야. 딱 맞아. 이런 게 생기지 않나. 이거 약간 영국 설문조사 뭐 이런 거 하는 거 비슷한 거. 영국이 이 맛에 설문조사를 그렇게 엉뚱하게 하나? 맛집이네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쏠려서 여기 맞춰서 살라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영국 네 죄송합니다. 영국 사랑하고요. 네. 저희 이제 우리나라랑 가까운 중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3살 많으면 금벽돌을 앉는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연상? 그쵸, 여자가 연상. 금벽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중국 남성들은 정말 재밌게도 3살 연상의 배우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옛말 빌런에 묶였네. 그쵸. 근데 여기는 아마 문화 차이가 좀 다를 네.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여성이 더 네. 뭔가 주도적인가요? 네 주도적이고 오. 그리고 경제권이나 이런 그 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이라고 하면은 좀 남자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밌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음. 그렇게 경제권을 주고 있고 가장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오, 재밌네요. 마치 모계사회처럼. 네.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그 네. 한국결혼문화연구소가 아까 조사했던 결과 중 특이한 점은 여성은 4살 차이를 기점으로 4살 이상 차이가 나면 깊이 정도가 높아지고 4살 이하 차이가 나면 상대적으로 깊이 정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중국 여성이요?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 다시 돌아와서 네. 이에 비해 남자는 네. 연령 차이가 4살 이상이건 4살 이하이건 깊이 정도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4살 차이면 괜찮아. 하지만 그 위아래는 조금 깊이하는 게 정도가 비슷한 거죠. 살짝 깊이한다. 이런 그렇게 느낌. 네. 그 범주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그렇죠. 그렇구나. 사실 이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맞아. 그냥 내가 좋으면 땡이다. 거의 이마입니다. 맞아. 네. 합차는 옵션인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나이 차이나 이런 거는 그건 나중 일이지 뭐 약간 이런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는 연상 연하 커플은 일찍 죽는다는 속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상연하는 그 흔히 말하는 여자가 연상인 거죠. 그렇죠. 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의 스벤 드레팔 교수는 네. 185만 명의 부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표본이 되게 크네요. 일단 표본이 영국이랑 다르네. 이거는 그 급이 너무 커가지고 저도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나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가 수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네. 남자의 경우 어린 여자와 결혼했을수록 오래 살 확률이 높아지고 네. 아내와 동갑인 남편에 비해서 7살 어린 아내와 결혼한 남편은 오래 살 확률이 10%나 높다고 합니다. 그럼 그 역은 없어요? 이 어린 아내가 죄송합니다. 7살 많은 아내와 결혼한 남편이 네, 오래 살 확률. 그러니까 기준이 네. 아내와 동갑인 남편에 비해서 네. 7살 어린 아내, 그러니까 음. 남자가 나이가 많고 네. 여자가 7살 7살 어릴 어린 경우에 경우에. 오래 살 확률이 10%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아내가 15살이나 어릴 경우에는 오래 살 확률이 무려 2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연하인 여성분을 만나야지 오래 산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아내가 연상이면 오래 살 확률이 2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거죠?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여자의 경우 자기보다 어린 남편과 결혼했을 경우 네. 일찍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네. 남편과 동갑인 아내에 비해서 5살 어린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사망률이 1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10%, 20% 이렇게 나오니까 진이가 아까 연하남 이렇게 한 거 일찍 안 죽으려고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음. 싶어서. 남편이 어릴수록 이 확률은 점점 높아져서 네. 남편이 9살 이상 어릴 경우 20%, 네. 15살 이상 어릴 경우 무려 40%나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그렇죠. 40%. 그러니까 185만 명을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니까. 네. 또 표본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반대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편과 결혼한 아내들은 사망률이 10% 이상 낮은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제 궁금해지죠. 정말 나이 네. 차이와 수명이 관계가 있을까? 이거 약간 짜놓고 한 거. 네.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관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오해하기 쉬운 결과이긴 한데 사실 어린 아내를 만났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난 거는 아닌 거라고 합니다. 그래. 그쵸. 기분이 좀 찝찝하지 않아요? 조마조마했어. 이거 방송에 내도 되나? 이제 약간 네. 그럴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민감하잖아요 이런 거. 그쵸. 성별 그쵸. 이슈. 예. 그래서 이거 방송각 안 잡혀가지고 딘이 어떻게 마무리하려나 제가 마무리 잘 걱정했는데 해볼게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아마도 건강한 남자일수록 더 어린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것도 약간 위험한데? 그렇지 않아요? 맞아. 늙은 사람의 서칭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자, 원래 건강했으니 오래 사는 거다. 그냥 원래 건강했으니까 오래 사는 거다. 네. 네. 그렇다고 아내의 역할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아내가 건강할수록 남편을 더 챙기고 보살펴줄 수 있으니까. 이게 어느 한 요소만 정량적으로 이렇게 딱 산출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흥미롭게도 남편이 어린 경우에는 아내가 오래 사는데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남편이 어리고 건강하더라도 배우자의 건강을 신경 쓰거나 보살피는 거는 네. 주로 아내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네. 케어를 하는 쪽이 아무래도 어린 아내분이니까. 네. 게다가 연상연하 커플이 많아지는 추세이긴 해도 네. 여전히 아내의 나이가 훨씬 많은 경우 주변의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조금은. 근데 이거는 성별 가리지 않고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나이 차이가 그 형격히 나거나 뭐 이러면은 맞아요. 도둑놈 소리를 꼭 이렇게. 맞아. 네. 요즘 막 그런 말도 있어요. 갓 20살이 된 여성분과 네. 이제 10살 차이 많이 나는 30대 30대 남성 직장인이. 네, 네. 직장인이 만나면은 네. 이게 조금 극단적인 말일 수 있는데 합법적인 그 아. 놀이터 약간 네, 네. 합법적 놀이터 같다고. 왜냐면 둘 다 음. 범죄는 아니잖아요. 성인이니까. 그쵸. 성인이니까. 성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번 더 재고를 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좋아도 그러니까 주변의 인식을 또 무시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둘만 딱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든 결혼이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관계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나이 차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못 받으니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죽을 확률도 높아지는 것 같다. 애초에 주변에서 사태질하는 결혼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찍 죽는 거네요. 역시 그렇다고 스트레스는 합니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에요. 근원이죠. 이제 스트레스성 폭식, 네, 그런 거. 뭐 스폭 이러잖아요. 그걸, 스트레스 그거를 이제 받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하는 거네요. 나 오늘 막 누가 옆자리에서 헌담했는데 우리 또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나보고 도둑이래 이래가지고 야 오늘 핵불다 볶음면 끓여. 끓여 5개 끓여.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치즈 없이 간다. 이번에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들을 위한 조언 9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약간 이거 위험한 주제 아닌가요? 이게 조언, 조언과 이런 거는. 꼰대질은 약간 한 끗 차이잖아요, 그죠? 이건 가볍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올 얘기는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그냥 네. 가십. 이걸 듣고 뭐 이런 하시면 안 돼요. 끄지 마세요. 네.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얘가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근데 이거 들어보면 꼰대 같은데 네. 그냥 약간 그렇구나 이렇게 듣게 돼요. 근데 딘이 봤을 때는 꼰대 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쌀로 밥 짓는 당연한 얘기예요? 저는 네. 당연한데 네. 당연한데 새겨 들을 만하다. 아니요 세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당연한데 그냥 네. 그렇겠지 뭐. 네. 왜냐하면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저도 막 그렇게 무겁게 설명 안 해드릴 거니까. 네. 첫 번째, 가벼운 만남처럼 상대방을 대하는 게 아니라 애인처럼 대해라.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당연한. 누가 누구한테 대해야 되는? 그러니까 연상 쪽이 그냥 서로. 서로. 젊은 여성들은 데이트를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게임? 출처를 말씀드릴게요. 출처는 맥심 코리아입니다. 여기 부대로 이제 핸드폰 그게 허용돼 가지고 피해가 막심하다는 그거. 막심. 네, 막심 코리아. 네. 그래서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게임처럼 생각한다는 그게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데이트를 남자친구와 하는 재밌는 놀이로 받아들인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귀찮게 이것저것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끔은 색다른 데이트를 준비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돌려막기 무한 루프 하지 마라. 네. 그쵸. 열심히 성심성의껏 이 사람과의 만남을 매번 잘 준비해서 나가. 그렇죠. 정성껏 해야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면은 헤어져야지. 맞아. 네. 두 번째도 너무 당연합니다. 오로지 스킨십을 하는 용도 말이 이상한데 적힌 그 용도? 워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용도로 상대방을 생각하지 말아라. 네. 생각하지 말아야죠. 네. 연애에서 스킨십 비중이 많은 것은 맞지만 네. 주객전도가 되는 이상 네. 오래 가기가 좀 힘든 관계잖아요, 사실. 주객전도가 되는 거. 근데 이거는 둘이 약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느 한쪽은 안 붙고는 못 사는데 어느 한쪽은 예를 들어서 결벽증인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자기 땀 많이 나니까 얘한테 땀 묻히기도 싫고 땀 냄새 나는 것도 싫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 사람은 뭐 어때 하면서 계속 붙어. 그러면 어떡해요?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하에. 네, 합의.
내가 3번 정도 엉겨붙어도 넌 한 번 참아 이렇게. 완전 구체적으로. 네. 어, 근데 그런 거 안 하면은 이게 둘이 스킨십 성향 안 맞으면은 은근히 힘들다 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네. 힘들죠. 빈도, 정도 이거를 이렇게 비슷한 그걸 맞춰야 돼요. 지진 같은데 빈도 정도. 네. 그것도 빈- 되게 중요해요. 어떤 거요? 그 어디서 하느냐? 약간 이런 아. 공공된 장소에서 하느냐, 아니면 둘만 있는 장소에서 하느냐. 맞아, 맞아. PDA 금지. 어, 퍼블릭한 장소에서. 저는 애정애가? 절대 못해요. 하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까지 그것도 가능하세요? 어느 곳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냥 좀 듬성듬성 있는 광장 이런 데서는 뭐 네. 버드키스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렇게 막 명동 한복판에서 저 지금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킹동 그쵸? 킹동. 킹동에서는 킹남. 킹동에서는 아무것도 하면 고백도 하면 안 돼. 거기서는. 거기는 그냥 걷는 곳. 근데 요즘 킹동은 외국인이 더 많아서 오히려 신경 안 쓰이지 않을까요? 내국인 잘 없잖아요. 근데 외국 분들이 신경 잘 안 쓰시나요? 더 오픈된 마인드 아니에요? 진짜요? 얘네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신경 안. 이 나라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이 나라 사람. 네, 그러지 않을까?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 네. 당신의 나이처럼 행동해라.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신의 나이처럼 행동하라는 마지막 지령을 듣고 찾아보세요. 네, 본 토크가 마무리됐어요. 링크는 제가 네. 방송 업로드할 때 첨부하도록 할 테니까 나머지 사항이 정 궁금하신 분들은 네. 쌀로 밥 짓는 얘기 한번 본다 생각해 보시고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 토크 이렇게 끝났는데 네, 진이 네. 오늘 방송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요? 저는 네. 보통 여기 나이 차이 네. 할 때 네. 약간 그 사망률과 연관돼서 하는 게 사망률 신빙성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충격적이죠. 처음에 들으면 들을수록. 그쵸. 여기 약간 40%, 20%. 그러니까 너무 확확 뛰어. 약간. 이제 나중에 저도 언젠가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나이 고려를 해야겠다. 오래 살고 싶으면. 네.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스웨덴 들더라고요. 통계라 또 우리나라에 근데 왠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우리 되게 헬조선 얘기 나올 만큼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절과 이 격동의 역사들이 보장하건데 스웨덴보다 격차가 심했으면 심했지 절대 낮진 않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스웨덴 약간 그쵸. 그렇죠. 느낌이. 킹웨덴이 딱 노말이면 우리 역시 이렇게 헬포인트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D는 저는 네. 저도 약간 사망률이 좀 재밌긴 했는데. 내가 준비했지만 요건 너무 인상적이었다. 왜냐면 저도 약간 관종기가 있나 봐요. 뭔가 네. MSG 팍팍 친 걸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이게 또 사망률 딱. 그렇지 않아도 시즌 2를 연애로 한다고 하니까 청취자 중 한 분이 네. 뭐 다자연애, 불륜, 양다리 이런 거 할 거냐 19금 딱지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려는 해보겠는데 너무 자극적인 걸 MSG는 최대한 쳐보겠다 했는데 딘이 MSG를 그 가끔씩 MSG 듣고 싶으시면 그냥 이거 들으시면 엽떡을 드세요. 엽떡 드시면 MSG 약간 보충되고 화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로 하지 말고 진짜 먹어라. 먹으면서 이제 하면 모든 대화가 다 MSG 친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 가장 좋은 건 먹으면서 듣는 거죠, 이 방송.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금요일 밤에 올라오는 거니까 야식과 함께. 예, 야식과 함께 이거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도 제 얘기는 너무 무난했고 아까 사망률을 딱 듣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나갈 수 있나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통계 아닌가. 근데 이 방송이 네. 타이머가 정해져 있잖아요. 타이머를 해놓고 하는 거라서 편집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편집을 하면 30분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말을 너무 절거나 네. 혹은 공백이 너무 뜨거나 하는 것만 살짝 걷어내는 식으로 하는데 뭐다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알아서 준비를 잘해야죠. 네. 그래서 여기 다들 프로잖아요. 입 안 쉬는 분들이니까 네. 그런 방송 사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이게 모두 셋 다 사망률에 관한 통계가 인상적이었다. 네. 오래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네. 그래서 저희는 1부 토크는 여기서 이쯤 마무리를 하고요. 네.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는 별책 부록에서 바로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봐요. 안녕. 네, 카메라 여기 있어요.